오늘 제가 말씀은 특강입니다만은 학술적인 대회에서 학술이나 또는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화를 중심으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동서 화합과 포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2월 25일부터 그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아서 김대중 정부의 법무비서관, 지금으로 말하면 민정수석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을 합해놓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내정 발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대통령 하신 말씀이 영남 정권 하에서 호남인들이 많은 차별과 소외를 당했다고 불평이 많았는데 박수선이는 어떻게 해서 그 검찰의 요직을 두루 섭렵을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고 백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정부 각 기관은 원칙과 기준을 숭상하고 정의를 세우는 목표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을 다루는 검찰이나 사법부는 그 다른 부서보다도 상대적으로 정의관념과 원칙과 기준을 수호하려는 관념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인사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맞아요. 꼭 박수선이가 영남 정권 하에서 영호남 소외와 차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50년 만에 정권이 바꿔진 이 정부에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지역이나 학연이나 등등의 사적인 요소는 전부 배제를 하고 오로지 능력과 자질과 국가관을 가지고 인사를 해달라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1년 9개월 동안 통치 인사를 보좌했습니다마는 그 말씀 때문에 또 평소에 제 지론 때문에 영호남 갈등을 인사를 통해서나마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지역차별에 입각한 그런 편견에 의한 인사는 정말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DJ 정부 시절에는 인사와 관련된 비판이나 비난이 다른 여느 정부보다도 높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99년 2월 달로 생각이 됩니다만 국민과의 대화를 공영방송에서 실제 라이브로 중계를 했었는데 어느 대학생이 지금 대통령께서 남태평양 무인도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시고 싶습니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첫째로 IMF 상황에서 매일 보도가 나는 그런 국난의 상황 속에서의 실업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와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세 가지를 가지고 무인도로 가서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저한테 하시면서 인사 문제에서뿐만이 아니고 공사석을 떠나서 영호남이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라 하시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영남 출신 김중근 실장을 제가 선임한 것은 그 배경이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여기 영암 한평 보궐선거를 할 때 평민당 총재 시절에 지역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한번 해보자. 옛날 자유당 정부 때는 호남 사람이 대구에 가서 무수히 당선이 되고 또 영남분이 호남에 와서도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토양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을 거쳐서 경남, 경북을 올라가게 되면 토양금 시간을 위반해 가면서 김대중을 연호하면서 연설을 듣고 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메뚜기 이맛방만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즉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인부터 이 지역 감정을 유혹한 것이 너무 한스럽다. 그래서 절대로 동서 화합이 한번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누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입각해서 저도 정치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호남이 지금 집권당 이전의 전신이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 호남이 소외가 되고 낙후가 되고 또 차별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책임져야 할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지금은 후신 정당의 역할을 호남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호남이 화해와 용서 또 포용의 정신을 먼저 좀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동의를 하시면서도 또 선거가 있게 된다든지 또는 다른 행사를 갖게 되게 되면 영원한 갈등을 수습하고 화합 협력이 되긴 해야 돼야 된다는 명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를 하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에서는 걸출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맹목적이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추종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이 나라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호남의 힘이었고 호남의 지혜였고 자세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생각과 행동도 좀 계승 발전을 시키고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호남이 더 큰 호남이 되고 호남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주체 내지는 지혜 세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명명을 했던 세력들과 소위 TJP 연합이라는 쾌거를 이루어가지고 이 땅의 정권교체를 이루고 했고 또 본인을 사형 선고를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사면 복권을 주장해가지고 사면 복권을 실현시켰고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제가 뭐 사정 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와 관련된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발동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라고 말씀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신을 존경하고 김대중을 우리가 평가하고 기념한다 한다면 적어도 맹목적인 김대중 함자 석자만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과 가치와 행동을 우리가 지금 재현시켜서 개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경험해서 일화를 중심으로 느꼈던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보다도 더 역량이 컸다는 그런 어느 지점에서의 평가도 받고 있을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비난한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서의 우리 위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주화는 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민주화를 이루게 한다는 정치적인
가치와 철학을 주장했던 분들하고의 갈등 또는 반목, 질시 그런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나라가 됐고 역사의 한 시점으로 거슬러가는 소재거리밖에 지금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를 부르짖었고 민주화를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기여를 했던 우리 호남에서 끝까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동서 갈등의 지점에 지금 연연해가지고 지금도 그 굴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호남답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동서 갈등을 민주화냐 비민주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척을 쥐고 산다고 한다는 것은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냐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산업화는 사실은 고도 민주화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한국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떠냐 라고 물어서 이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근본적인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군사 독재라는 측면에서 헌정 질서를 중단했던 쿠데타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의 공감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굶주리고 배고픈 속에서 민주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불렀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인간된 삶을 얻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지 굶어 죽어가는데 사흘을 넘지 못하고 생명이 위태로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무슨 민주화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적 민주화는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이 된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 또 쿠데타 세력이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독재를 했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배척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국회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보면 그때는 광주 광역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남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투표 결과가 19만 표를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35만 표를 이겨가지고 전체 16만 표를 이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됐었는데 만일에 그때 호남이 그런 적극적인 대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반란의 책임자로서의 기록을 하고 말 것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호남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가치는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력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한 것이 호남이었고 호남이 없었으면 영원히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999 영웅이나 다름없는 산업화의 최전선에서의 영웅 역할을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민주적 탄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또 거기를 지지하는 주민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현직 대통령이, 물론 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정이 중단되더라도 사회가 너무 무질서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첫째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평가를 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작은 다툼과 갈등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큰 결과를 놓고 우리가 용서할 건 용서를 하고 화합할 것은 화합하고 포용할 것은 포용해가지고 영원함이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협력을 한다면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우리가 넘고 뒤로 하고 버리면서 큰 문제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하고 광주를 비롯한 동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고맙게도 우리 광주에 5.18 단체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또 대구에서도 2.28 기념사업 회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민주화를 외친 민간인 시위는 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도 컸고 실적인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광주 역할, 5.18 역할이 컸지만 그 민주화를 위한 시위 시원을 이뤘다 하는 2.28은 5.18과 맥을 같이 하고 가치와 철학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원과 후속 더 헌신과 희생을 더 합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더 확산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화 과정만을 본다 할지라도 또는 민주화만을 놓고 목표를 본다 할지라도 광주 5.18, 대구 2.28, 대구 2.28, 광주 5.18을 그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좀 더 큰 정신으로 미래를 보는 철학으로 승화를 시킨다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호남과 영남은 역시 대한민국 애국 충정을 앞장서서 실천한 지역이다 하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 특강이나 듣고 헤어지면 또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서부터 공감을 하시고 머리에 많은 지혜를 지금 굴리고 생산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감된 취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표를 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좀 해주는 범시민 계몽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부위원장 우동기 회장께서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시대 관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오실 수 없다고 미리 저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저보다도 더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지방시대 운영에 핵심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이정현 부위원장이 가셔서 말씀을 잘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는 모든 정책 프로젝트를 거기서 심의 확정을 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운동으로서의 영원한 갈등을 하자고 할지라도 지금 호남은 영남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서 즉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낙후와 또 좀 소외가 돼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전국이 균형화된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아마 프로젝트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미약하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제시가 되면 정부나 국회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동서 화합을 이룩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헌법이 개정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4대 의무만 국민의 4대 의무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화합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측면을 그는 국민 화합 의무도 국민 5대 의무 하나로 규정이 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언론인들하고 제가 오찬을 같이 했는데 언론인을 비롯한 동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너무너무 의기투합이 되고 생각과 가치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만 야구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만 안 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농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구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똑같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서화합의 전사가 좀 되셔서 국가의 새로운 충성과 애국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학술적인 강의보다는 좀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그동안에 동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정치권 내부에서의 고민 이런 것을 함께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특강을 위해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